네.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세 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목을 볼까요? "허리 엉덩이 통증 때문에 왔는데 암으로 진단될 수 있나요?"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강의 주제 내용이에요. 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종종 이런 경우들이 사실상 많고 또 조기 진단이 되는 사례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질문을 주시고 환자의 사연을 올려주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러한 경우로 진단된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척추 질환, 퇴행성 질환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 강의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자,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병원에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경우죠. 엑스레이상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MRI가 있는 병원급 진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쉬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를 하거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뭐 여러 가지 기본 1차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1 단계 치료로 잘 낫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다음 단계의 검사라든지 다음 단계의 치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자, 허리와 엉덩이 통증은 누구나 잘 아고 경험해 봤지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허리 통증은 우리가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얘기는 10명 중에 6 명에서 8 명은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허리 통증은. 그리고 국내 진료 환자 수 역시 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만 명, 그 전체 인구의 15%가 치료를 받고 있대요. 저도 뭐 척추관절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전부 척추관절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그쪽 종사자이니까 그것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병원도 많고 또 환자도 많고 어떨 때는 '병원이 많아서 환자가 많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일생에 한 번씩은 경험을 할 정도로 흔한 게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또한 엉덩이 통증 역시 유병률은 허리 통증에 비해서는 적지만 10명 중 한두 명 정도는 한 번 이상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 유병률이 올라가고 환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데이터에서 봐도 65 세가 넘어가는 인구 집단에서는 4분의 1, 4명 중 1 명이에요. 급상승해서 25% 정도의 비율로 올라간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도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들이 어떠한 경우에 오늘 주제와 같이 "암 증상이 될 수 있나요?"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환자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오늘 강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도 다 좋으니까 목이든 어깨든 무릎이든 허리든 엉덩이든 여러분들이 실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은 제가 6시 30분 좀 넘으면 강의 마치고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59세 남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59세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는데 오른쪽 엉덩이 허리 통증이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되었고 걸을 때 통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밤에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내원하셨고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는 굉장히 먼 데서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는 병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전주에서 오셨었어요. 근데 환자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통증이 오는데 그 먼 거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 통증으로 오게 될 때는 무언가 환자가 느끼기에 이상한 것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캐치를 하셔야 돼요. 환자가 병원을 갈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찾아서 병원을 또 환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아 그 선생님이 잘 본다더라.'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다는 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통증과 이 증상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희 원장님들한테도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이 점을 설명하거든요. 그걸 항상 보셔야 된다. 이분도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통증의 양상이 '이건 아닌데.'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MRI 검사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제 보시면 옆면에서 보았더니 여기 요렇게 디스크가 보이죠. 어 디스크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MRI 이제 볼 줄 알겠지만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를 계속 보셨다면 MRI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배꼽이 있고 여기가 등이란 말이죠. 예. 여기가 꼬리뼈고 이쪽이 머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네모난 데가 5번 뼈고 여기 4번 뼈이기 때문에 요 뼈 네모난 거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란 말이에요. 디스크가 약간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두꺼운 디스크예요. 약간의 디스크는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아플까? 환자는 오른쪽 뒤 허벅지부터 해서 오금이 뒤쪽으로 저리고 당기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디스크 같죠? 협착증 같고 딱 그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MRI를 보았더니 약간 여기에 색깔과 신호 강도가 조금 다르게 생긴 거예요. 보시면 요 면과 이 면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쪽이 우측이거든요. 여기가 신경 뿌리에 해당이 되고 이게 천골 부위인데 보면 불규칙한 표면과 안쪽의 색깔이 조금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이질적인 신호 강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전문의가 돼야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자분한테 "요게 단순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걷기도 힘들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특히 심하고 오른쪽 방사통이 심한데 만일에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다면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디스크가 굉장히 터진 건 아니고 무언가 여기서 자극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MRI 자체도 좀 시간이 지난 거니 새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통은 MRI가 조영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영제를 좀 넣어서 구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MRI를 조영제를 넣게 되면 조영제가 들어가서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 조영 증강이 돼요. 조영 증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MRI 상에서 아주 밝게 빛날 수 있어요. 이때는 MRI를 여러 기법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어요. 지방 강도를 신호를 줄인다든지 그 강도 조절을 해서 한 가지 부분을 한 부분을 여러 각도로 여러 신호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떠한 병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해 보았더니 보시면 저희가 새로 진행했던 검사상에서 요렇게 색깔의 변화가 분명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도 이쪽은 왼쪽인데 천골뼈하고 그다음에 엉덩이 뼈 사이에 요게 천장관절이거든요. 여기가 천골이고 장골인데 이쪽은 신호 강도의 변화가 전혀 없고 주위에 연부 조직이나 근육도 부종이 없는데 여기는 보시면 어떻죠? 신호 강도가 하얗게 변해 있고 주위에 연부 조직도 부어 있으면서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MRI를 찍을 때 여러 군데를 막 찍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병변이 여기 한 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군데에 신호가 증가하는 하얗게 조형 증강이 되어지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이 된 거예요. 환자는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도 없고 최근에는 밤에도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것 같고 느낌이 안 좋은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부분을 표시해 드리면서 원인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 것은 전이성 척추 종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이성 척추 종양으로 진단이 되었고 원발암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전이성 암으로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원발성 암에 따라서 향후 치료 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이성 척추 종양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곳에 있는 암이 척추로 전이된 거예요. 가장 흔한 척추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에 뭔가 종양이 생겼다면 지금 척추라고 말했으니까 뼈인 거죠. 뼈에 종양이 생겼다면 90% 이상은 대부분 전이성 척추 종양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척추 종양과 척수 종양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척추 종양은 척추 뼈를 침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척수 종양은 척추 안에 있는 신경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좀 다른 거죠. 영어로는 스파이널 투머. 이거는 이제 본 투머니까 골 종양인 거고 스파이널 코드 투머는 척수 종양이어서 이거는 신경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 때도 외울 때 허리 아프다를 low back pain, 그래서 LBP라고 외우는데 그렇게가 전이를 잘하는 암으로 L을 lung, 바로 폐, 그리고 B는 breast, 유방, 그다음 P는 prostate, 전립선에서 학생 때 저희가 막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폐암이나 전립선 유방암 등이 흔하게 전이를 잘하고 다른 뭐 신장암이나 각상성암, 기타 등등도 전이가 가능합니다. 대장이나 직장암, 간암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렇게 세 가지가 빈도가 좀 높은 편이고 흉추와 요추가 많고 경추는 비교적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흉추에 상당히 많이 전이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추는 요추의 아랫부분에 해당되죠. 같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성 척추 종양으로 진단되었던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리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셨던 59세 남자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사실상 디스크나 협착증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디스크 환자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 암을 의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암일 수 있는 위험 인자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암 병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자인데 내가 과거의 암이 치료되었더라 하더라도 가능해요. 예. 이래서 암이 무서워요. 암은 완치되었다고 되었지만 또 이게 남아 있어서 어딘가에서 다시 재발하거나 혹은 척추체에 많은 혈류를 받는 골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혈류를 받는 암세포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가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원발암을 완치한 과거력이 있거나 잘 조절되었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해드렸던 암들이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요즘은 또 통증 때문에 왔다가 처음 진단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59세 남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때에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괜찮았었고 그냥 나는 허리 엉덩이 디스크가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전 MRI 보면서 계속 치료를 했었고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와게 돼 갖고 진단이 된 거죠. 처음으로 진단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통증 때문에 내원을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쁜 증상과 위험 인자 그리고 경고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체중 감소예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체중 감소. 최근 수개월 이내에
나의 체중의 10% 이상이나 5kg 이상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 내가 너무 아파서 아니면은 디스크 때문에 치료 중에 약을 많이 먹었더니 막 위가 쓰려서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좀 체중이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명히 좀 내가 식사를 많이 걸렀다든지 이런 어떤 설명이 좀 되어질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또 원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모르게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양내과라든지 암센터에 진료를 하게 되면은 초진 설문 기록지에 체중을 항상 체크하고 "최근에 체중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한 달 이내에 체중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빠졌다면 몇 킬로그램이 빠졌습니까?" 이러한 설문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소는 이런 암성 통증과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증상 중에 하나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요 세 번째는 통증의 양상이 약간 좀 달라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환자가 느끼기에 조금 석연치 않은 느낌의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밤에 통증이 심해졌다 했죠. 밤에 더 심하거나 지속되는 통증, 자세를 바꾸거나 이런 포지션 체인지를 해도 완화되지 않고 수면을 방해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증성 암성 통증의 특징입니다. 욱신거리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통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암성 통증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뼈 자체에서 생겨서 오는 뼈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있고 일부 부분이 나와서 천추 1번 신경 뿌리를 자극하고 있었잖아요. 신경 자체를 자극하면서 생기는 통증도 있고 또 이게 암이기 때문에 그 안이 비정상적인 조직이어서 거기서 나오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밤에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거고요. 이렇게 야간 통증은 굉장히 나쁜 통증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증상일 수 있고 설사 암성 통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경병증성 통증도 밤에 심해지는데 야간통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퇴행성 질환에서도 매우 나쁜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 통증이 있다면 꼭 무언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거의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에요. 그냥 한시적이고 엑스레이 소견하고도 좀 안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디스크 간격도 좋고 괜찮은데요? 이랬는데 치료를 해도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바로 암성 통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바로 압박 골절인 거예요. 골절이 있는 거죠. 골다공증이 없는 혹은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매우 낮은데도 비행상성으로 골절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발성으로 혹은 계속 연속해서 생기는 경우에요. 그럴 때에는 의심을 해 봐야 되고 신경학적 이상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생기게 되어서 이게 전이성 암이든 아니면은 이 뼈에서 생긴 1차성 암이든 간에 생기게 되면은 정상 뼈 조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으깨지기 쉽고 으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면서 이 조각난 뼈나 혹은 염증 조직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또 아주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압박골절과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할 때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암 때문에 생기는 암성 통증인데 암 때문에 발생한 골절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암성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하고는 좀 다르게 기계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 내가 허리를 움직일 때나 뭔가를 할 때 아픈 거. 저는 앉을 때 아파요. 저는 걸을 때 아파요. 이거랑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고 이게 약간 변화무쌍하고 일관성이 없는 자세의 변화와
이런 움직임이나 상황과 매칭이 잘 안 되는 지속적인 이런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가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암성 통증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말했던 이 5가지 위험 인자, 첫 번째 과거의 암 병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가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초기 단계의 모든 의사도 이걸 의심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척추 환자를 매일 정말 많이 지난 수십 년간 보았지만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진단은 엑스레이라기보다는 MRI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엑스레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진행된 경우는 알 수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MRI를 찍었을 때도 심지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골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쳐서 왔다면 지금은 제가 비외상성 골절이라고 했지만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골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임상적으로나 의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한 MRI 찍는다고 아까 환자도 봤죠. 100%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죠?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환자 사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상반된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68세 남자 환자분이에요. 예. 아까 환자분하고 남성이고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데 허리 통증이고 악박골절을 이미 진단받았어요. 타 병원에서 3주 정도 입원을 하신 상태예요. 입원을 하신 상태인데 퇴원하고 5일 정도가 지났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겠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이분도 이제 연고지는 저희 병원하고 좀 거리가 있는 곳에 계셨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미 입원 치료를 한번 했고 압박골절을 진단을 받았어요.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졌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단은 받았는데 퇴원할 때쯤에 좀 나아진 거죠. 그랬는데 집에 가서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아시는 분이 "한번 가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됐어요. 제가 엑스레이 검사를 봤더니 정말로 압박골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흉추의 다발성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졌군요. 제가 환자 사례를 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자전거여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삐끗하면서 다쳤는데 그래도 69세 남자가 이렇게 깨질 수 있나 제가 좀 의심이 됐어요.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그랬더니 그쪽 전에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좀 골절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MRI 보았더니 골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 병원 MRI가. 그래서 6 번, 7 번, 9 번, 12 번이 깨져서 제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넘어지셨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넘어진 것도 엄청나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미끄러져서 그냥 "꽈당." 이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졌대요, 살짝 쿵 하고. 근데 "야 골절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입원을 해서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 했더니 뭐 안전가려하고 보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체 성형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고 2-3주 정도 있다가 하는 치료다 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래요, 누워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러면 지금 4 개를 다 떼우는 것도 좀 이상하고 쪼끔 더 계시다가 퇴원하고 다음에 결정을 해 봅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어요, 좀 좋아지셔서. 근데 다시 아픈 거죠. 그래서 내원을 하셔서 보았더니 저희가 세로 검사를 해 보니까 11 번하고 3 번이 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넘어지셨습니까?" 했더니 이번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특별한 건 없었대요. 그리고 퇴원한 지 5 일밖에 안 됐다고. 근데 급성 악화된 거죠. 새로 생긴 골절이 또 있고 그리고 골절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체중이 7-8 킬로그램 정도가 빠졌고 아파서 잘 먹지를 못했대요.
그래도 잘 못 먹어도 7-8 킬로가 빠지는 거는 상당히 이상하고 '다른 걸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4.5로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저희 내과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특이 과거력이 없고 지금까지 다른 병력도 없으신 분인데, 뭐 다른 혈압, 당뇨 같은 병도 없으셨거든요. 고위험군도 아닌데 골밀도가 매우 낮다. 남잔데. 혈액 검사 소견상에서도 비정상적인 수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파 수치도 올라가 있고 또 헤모글로빈 다운이 있어서 빈혈 수치도 8점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내과 원장님하고도 같이 협진 진료를 했는데 약간 검은 색깔 변을 봤다고 약간 면도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다른 병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장관 출혈도 있는 것 같고 아파서 스트레스성 궤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제가 골반을 조금 더 넓게 골수를 파악하려고 찍어 보았더니 다발적으로 골병변이 보이는 거예요. 허리에서 봤던 거는 정말 악박골절하고 되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골반을 찍어 봤더니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추가로 진행했던 검사상에서 병적 골절로 진단이 된 겁니다. 악박골절이 아닌 것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MRI에서도 사실상 골다공증성 골절이나 아니면 외상 때문에 생기는 압박골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위에 부분이 깨지면서 환자도 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다고 하니까 외상이 또 분명하게 있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의사를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검사를 더 많이 진행하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이 많이 의심되게 되었어서 저희가 기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혈액종양내과로 가서 확진을 받으신 다음에 현재 암 치료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1차성 악성 골종양이에요. 예전에 정말 이제 최근에 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였나요? 거기에서도 아마 이거랑 연관된 1 화가 소개됐었는데 그 내용을 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안 되겠고, 아무튼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병명이. 다발성 골수종은 이렇게 가장 흔한 1 차성 악성 골종양이고,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이 악성 증식을 하면서 골수 잡체를 침범해서 생기는 혈액암입니다. 60세 이상에서 발생을 잘하고요. 요통, 허리 통증이나 골절로 인한 통증, 엉덩이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빈혈, 신부종, 고칼슘 혈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내과적인 이상 소견이 흔히 동반되게 되고요.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은 혈액암에 대한 항암 요법과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허리, 엉덩이 통증은 암과는 무관해요. 하지만 위험 인자가 있거나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석연치 않은 통증이 있다면 MRI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MRI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 나가면서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 등 야간 통증, 체중 감소 이런 것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떠한 경우에는 잘 진단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골절로 그냥 양성 골절로 병적 골절이 아닌 걸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